의도는 언제나 보편적인 영역에서 생겨납니다. 궁극적으로 국소적인 의도를 이루어주는 것은 보편적인 의도입니다. 국소적인 마음, 나와 비국소적인 마음, 보편적인 정신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는 상황에서 의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만 국소적인 마음과 비국소적인 마음은 서로 협동합니다. 하지만 거기엔 더욱 심오한 요인이 작용합니다. 지구상엔 수십억 명의 인간과 수십조에 이르는 다른 존재들이 살아가고 있으며 그들 모두 국소적인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파티를 열기로 하고 굉장히 많은 과자와 빵을 만들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가정해 봅시다. 파티를 준비하면서 나는 설탕과 밀가루 그리고 필요한 다른 재료들을 준비합니다. 그 모두를 창고에 넣어두자 개미와 쥐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들의 의도 또한 설탕과 밀가루를 먹어치우는 것입니다. 쥐들의 움직임을 발견하고 나는 쥐덫과 살충제를 사옵니다. 몇 마리의 쥐들이 죽습니다. 그러자 박테리아가 나타나 쥐의 시체를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 물러나 보다 넓은 시각에서 이 시나리오를 본다면 우리는 관련된 일들이 서로 공모하듯 일어났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 일들은 모두 함께 일어나고 함께 창조되었습니다. 이 드라마가 일어나기 위해선 밀과 사탕수수가 자라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농장, 농부, 비, 햇빛, 트랙터, 소비자, 소매상, 도매상, 트럭 운전수, 철도, 금융시장, 식료품 가게와 종업원, 투자자, 살충제, 화학약품 공장, 화학지식 등이 필요합니다. 그 일에 관련된 국소적인 마음의 수는 엄청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일에 영향을 미치는가? 누구의 의도가 그 일들을 창조하는가? 내 의도는 과자와 빵을 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내 의도가 농부에서 주식 분석가, 밀 가격까지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전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다시 말해 창고에 있는 개미와 쥐는 물론 우주의 다른 요소와 힘들에 내 의도가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과자와 빵을 준비하려는 내 의도는 우주 전체가 협조해야만 하는 단 하나의 의도였을까요? 쥐가 자신의 의도를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의도가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책임이 있다고 믿을지도 모릅니다. 곡물 거래상의 행동에서 좋은 날씨와 빵을 만들겠다는 내 결정에까지 말입니다. 박테리아는 자신의 의도가 우주 전체의 행동을 지휘하고 있다고 쉽게 믿을 수도 있습니다. 독약으로 쥐를 죽여 자신들이 먹을 수 있도록 단백질을 제공해준 내 결정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어떤 의도가 그 사건을 조종했느냐 물을 때 우리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의도가 이 모든 행동을 창조하는가? 더욱 깊이 들여다본다면 사실 이 모든 일을 지휘하는 나는 비국소적이고 보편적인 나입니다. 그 힘이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동시에 조종하고 일어나게 합니다. 비국소적인 마음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서 자신과 자신의 창조성을 새롭게 태어나게 합니다. 그리하여 오래된 것은 결코 부패하지 않고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납니다.
의도가 나 자신과 고양이와 쥐, 개미, 박테리아,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의 비국소적인 나에서 생겨날지라도 그것은 개인적인 나의 의도처럼 보입니다.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생물은 그게 바로 내 의도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생물들은 무언가를 하고 있는 자신이 개별적이고 국소적인 나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보다 큰 계획 속에서 서로 다른 국소적인 마음들은 실제로 함께 일어나고 함께 서로를 창조합니다. 비국소적인 마음이 가진 의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나무들이 숨을 쉬어야 나 또한 숨 쉴 수 있습니다. 강이 흘러야 내 피도 순환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단 하나의 활력이 넘치고 풍부하고 영원하고 리듬이 있고 분리할 수 없는 나가 있을 뿐입니다. 모든 분리는 환상입니다. 국소적인 나가 비국소적인 나를 자각하는 일은 오직 서로가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일어납니다. 그 순간 당신은 유일하고 보편적인 나가 있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연결될 때 당신은 믿음, 사랑, 용서, 감사, 동정, 무의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기도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위대한 시인 알프레드 테니슨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이 꿈꾸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기도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의도를 갖고 강요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적절한 시간에 감사, 믿음, 사랑, 동정을 가질 때 국소적인 나가 비국소적인 나를 경험하고 그것이 됩니다. 우리는 국소적, 개인적, 사적인 나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그 너머에 있는 장엄한 것에 눈을 감고 있습니다. 무지는 이와 같은 위축된 의식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알아차리기 위해선 다른 모든 것을 무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비국소적인 것이 국소적인 것이 되는 방식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알아차릴 때 나는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무시합니다. 그럼에도 주변의 것들은 어떤 것이 존재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고 따라서 그것의 일부분입니다. 에고인 나가 관찰할 때 나는 단지 특별한 것만 관찰하고 보편적인 것은 무시합니다. 하지만 나라는 정신이 바라볼 때 특별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우주의 흐름을 봅니다. 이것이 상호 관련성, 곧 불가분성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삶을 기적으로 만듭니다. 서로 연결된 세상의 바다는 하나하나의 파도로 붕괴되고 파도는 다시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물방울로 부서지고 물방울은 잠시 서로를 반사하다 바다 깊은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보는 자와 보이는 풍경이 되는 단 한 번의 영원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영원한 사랑, 정신 또는 의식입니다. 우리는 수정 같은 물방울이 되어 잠시 독특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빛나며 곧이어 각각의 물방울은 다른 것의 일부분이 되고 서로를 반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한 사랑, 정신, 의식, 즉 보편적인 나의 상상 속에서 생겨납니다. 우리는 해석과 기억, 습관을 통해 매 순간이 비슷하고 익숙하게 끝없이 이어진다는 환상을 갖지만
사실 우리의 중심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직 의도가 필요할 뿐입니다. 의도는 무한한 가능성을 일정한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당신은 어떤 종류의 의도가 이성적인지 궁금할 것입니다. 당신의 의도가 곧바로 실현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까? 당신의 의도가 다만 개인적인 바람이고 오직 혼자만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국소적이고 비국소적인 나는 동시에 충족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걸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정말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은 물론 더 큰 목적에 기여할 때만 그 의도는 실현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난 복권에 당첨되고 싶어. 그래서 새로 나온 고급 승용차를 사고 싶어. 물론 그 의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 자신은 물론 자동차 공장, 종업원, 투자자, 그리고 국가 경제에 기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테레사 수녀의 의도만큼 강력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을 모으려는 테레사 수녀의 소망은 다른 사람의 바람을 이루어주려는 마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보다 깊은 차원에서 나눠주고 더욱 위대한 삶에 헌신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비국소적인 의도를 국소적인 마음이 뒷받침할 때 그것은 더욱 전체적이 되고 따라서 더 효과적으로 달성됩니다. 모든 의도에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의도는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내가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내 행동에 영향을 받는 모든 이에게 진정한 기쁨과 성취감을 줄 거라고 답할 수 있다면 내 의도는 비국소적인 마음에 따라 목적을 성취하려는 것입니다. 당신의 운명은 순수하고 올바른 의도를 발견하는 방법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방법은 고요하고 안정된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가슴에서 올바른 의도가 창조되고 그런 다음 당신의 국소적인 나가 비국소적인 나와 다시 합쳐져 신의 의지가 당신을 통해 실현되게 하는 것입니다. 난 이런 기법을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그들은 그 방법이 효과가 있다고 나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나 자신에게 효과가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려운 점은 우주의 의도를 방해하지 않는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 과학자들은 최근에 황금쌀을 도입하려 시도했습니다. 그것은 풍작을 거두기 위해 쌀 속에 자연스럽게 살충 성분이 들어가게 만든 유전자 조작 쌀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먹이 사슬을 유지하려면 다양한 곤충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유전자 조작쌀엔 곤충들을 유인하는 자연스러운 향기가 없는 것입니다. 생태학자들은 이 쌀이 그 지역의 생태계를 교란시켜 날씨의 변화를 일으킬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지구 전체에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제한된 의식, 즉 국소적 의식은 특별한 상황만을 보며 국소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확대된 의식, 곧 비국소적인 나는 관련된 모든 것들, 이를테면 새와 벌, 다람쥐와 두더지, 그리고 날씨를 봅니다. 비국소적인 나를 무시한다면
그것이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상호 연관성은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고 모든 개별적인 나를 통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강요나 협박에 의해 억지로 의도를 가질 순 없습니다. 의도를 갖는 것은 공중에 떠다니는 비눗방울을 잡는 일과 같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함부로 달려들거나 밀어붙일 수 없는 섬세한 시도가 의도입니다. 이 점에선 명상과 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억지로 애를 써서 명상에 잠기거나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이런 행동은 편하게 놓아버릴 것을 요구하며 당신이 힘들어 노력하면 할수록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명상은 그냥 일어납니다. 잠도 그냥 일어납니다. 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도를 방해하지 않을수록 그것이 가진 무한한 조직력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의도는 자신 속의 성취를 위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씨앗이 그 안에 나무와 꽃, 열매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나는 씨앗으로 어떤 일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씨앗을 땅에 심고 물을 주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재촉하지 않더라도 씨앗이 알아서 모든 것을 창조할 것입니다. 의도는 의식 또는 정신 속에 있는 씨앗입니다. 당신이 그 씨앗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것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자기 안에 갖고 있습니다. 의도의 무한한 조직력은 수없이 많은 세부적인 일들을 동시에 조종합니다. 의도는 우연의 일치를 창조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생각할 때 그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고통이 저절로 줄어들고 병이 치유되는 이유도 의도 때문입니다. 의도는 우주에 있는 모든 창조성을 일정한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우리는 의도를 통해 우리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능력을 잃어버리는 걸까요? 그것은 에고를 위해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희생시키기 때문입니다. 나가 너와 떨어져 있다는 의식은 2, 3살 때부터 생겨납니다. 이 단계에서 아이들은 나와 나의 것, 그리고 내가 아닌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분리는 불안감을 가져옵니다. 세계는 우리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속된 의식의 한 부분입니다. 의도는 우주의 본래부터 있는 창조력을 이용해서 작용합니다. 우리가 개인의 창조성을 가진 것처럼 우주 또한 창조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주는 살아있을 뿐 아니라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분리되어 있지 않는 우리 몸의 연장으로 생각할 때 우주는 우리의 의도에 반응합니다. 진정한 자아의 실현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의도의 힘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아를 실현한 사람들은 다시 비국소적인 마음과 연결됩니다. 그들은 타인을 조정하거나 통제하려는 욕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비판과 아첨에 개의치 않으며 다른 사람에 대해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혼, 곧 내면의 기준과 접촉하고 에고는 멀리합니다. 불안감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고가 자신을 보호하려고 할 때 불안감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불안감은 의도의 자발성을 억제합니다.
의도는 정신을 물질적 실제로 변화시키는 매개체입니다.